국민연금 개혁위원회에서 2안으로 정리하자라고 해서 1안과 2안으로 정리했습니다. 1안은 소득 보장 강화 안이거든요. 2안은 재정 안정 강화 방안입니다. 사실 1안이나 2안이나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이게 개혁이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금 후세대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뭐 어차피 2055년에 고갈되나 61년에 고갈되나 62년에 고갈되나 큰 차이가 없는 안을 가지고 우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연금의 대안이 필요하다. 노후 자금 어떻게 할까? 노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얘기 나눠보죠.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니 근데 신수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요즘 연금에 관심이 늘어나는 바람에 맞아요. 제가 좀 바빠져가지고 그렇군요. 자,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유인경 작가하고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질문 들어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여쭙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제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시에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5세 미만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데 이때 유족연금은 자녀가 25세가 되면 스톱되는 건가요? 어느 연령이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네, 스톱됩니다. 아, 25세 스톱? 네.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유족에게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자산은, 개인연금, 개인 자산은 뭐 연령 관계없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지정해서 줄 수 있죠. 뭐 사돈의 팔촌, 조카, 뭐 남에게도 줄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유족의 범위에 정해진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유족의 범위에 없으면 지급이 종료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배우자고요. 배우자가 안 계시다면 자녀에게 가는데 자녀는 25세 미만에게 가는 것인데 23살이어가지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25살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좀 더 평생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유족의 범위에 들어가신 분이 안 계시면 결국은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다. 유족에겐 70%가 지급되나요? 그거는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 10년 이상이면 50%, 10년 미만이신 분들은 40%. 아, 맥시멈이 60%군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공무원 생활 10년을 채워서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데 퇴직 후에 사기업 재취업해서 국민연금 가입해서 또 10년 납부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감액이 되나요? 이러셨네요. 당연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입하시는 대로 연금 받으시는 거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납입하시는 대로 각각 연금 받을 수 있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뭐 감액되거나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은 있지만 서로 공적 연금끼리의 뭐 감액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둘 다 받으실 수 있다. 축하합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고. 세 번째 질문인데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인 경우에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본인 국민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은 국민연금이고 아내는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남편과 아내 중에서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두 분이 100년 해로하시면 다 받을 수 있지만 사망하게 되면 한 분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연금과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되지 않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공무원연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중복수급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공무원연금, 본인연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인이 공무원연금이면 공무원연금 받고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이면 둘 다 받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국민 안 되고 공무원 안 되고 공무원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결혼도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연금을 생각하면. 아, 그래도 그렇게 돼 있군요. 마지막 질문인데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연금을 몇 년 낸 경우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러셨어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된다면 10년 이상 가입하면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 요즘 국민연금이 워낙에 핫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2개 안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위원회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이안으로 정리하자라고 해서 이란과 이안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소득 보장 강화 아니거든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지금 9%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이걸 13%로 좀 많이 올리자. 대신에 내는 것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도 올려서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인데 이걸 50%까지 올려서 많이 내더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노후에 실질 소득을 보장하자라는 게 일 안이었고요. 이 안은 재정 안정 강화 방안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 재정 안정이라는 것이 기금을 안정시키려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올리기만 하고 받는 금액은 현행 그대로 하자. 그래서 보험료율은 9%를 12%로 올리고 대신에 소득 대체율은 현행 그대로 40%로 하자. 네. 이게 이란과 이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은 이란은 좀 소득 대체율을 올리니까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표현돼 있고 이안은 재정 안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표현돼 있으나 사실 두 안이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던 연금 개혁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이 벗어나 있죠. 둘 다 사실 결국은 언젠가는 기금 고갈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란이 더 내고 더 받자는 조금 네. 일찍 고갈되는 거고, 네. 그죠?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거, 그렇죠. 그게 이안인데 네. 이거는 조금 더 가서 고갈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좀 더 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개혁안 나온 거 보니까 네. 현재 기금 현행대로 갔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란 소득 보장 강화로 가면 이게 빨리 고갈됩니다. 그래서 2061년이면 고갈이 돼요. 2061년. 현행보다 6년을 늦추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안은 재정 보장, 재정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훨씬 더 뒤에 고갈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안으로 해도 2062년. 1년 더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장난이지, 사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네. 이란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56%가 지지했고, 이안이 42.6%인데, 네. 여기에 연령 차이가 있더라고요. 젊은 층은 이안이었어요. 네. 근데 그 위에 층, 거기는 이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란하고 이안이 1년 차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고요. 네. 사실 이제 이거를 뭐 우리 그 개혁위원회의 또 시민 대표단들이 결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는 또 받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받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질 소득을 보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란 중심으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란이나 이안이나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이게 개혁이냐. 사실 조금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금 후세대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뭐 어차피 2055년에 고갈되나 61년에 고갈되나 62년에 고갈되나 그러네. 큰 차이가 없는 안을 가지고 우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돈 더 받는 거잖아요. 돈 더 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험료율을 올렸으니 받는 금액도 올리자. 뭐 얘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면에 숨겨진 게 뭐냐면 보험료율을 올렸어요. 근데 이거는 내는 금액을 올리는 건데 앞으로 내는 사람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줄죠. 인구가 없으니까. 근데 받는 것도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받는 사람은 늘어요, 줄어요? 늘죠. 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올려도 형식적으로 숫자는 올려놨지만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 2061년에 기금 고갈된 이후에 재정 적자가 더 크게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셀코 TV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벌써 한 1년,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미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국민연금의 대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민연금.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이미 지금 정말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섞어가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이런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미 누더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무슨 여기다 테이프 바르고 반창고 붙이고 해가지고 해봐야 결국은 얘는 답이 없고 지금 약간의 또 미봉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5년 10년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니 차라리 얘는 얘대로 가자. 그리고 새로운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국민연금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는 이제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진짜 합리적인 국민연금 제도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좀 필요한 재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제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가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이란 같은 경우도 다 국고 지원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국고가 지원돼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도가 안정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안정이 안 되고 그냥 돌아가시는 시점만 연장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사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어쨌든 공무원 연금도 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국고가 들어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연금에 국고가 투입이 되고 있는 마당이라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한 측에서는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 2061년에 고갈된다, 이거 너무 공포 마케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갈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대비해서 현저하게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비라고 하는데 내가 낸 돈만큼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어떤 법에 국민연금법에 어떤 지급을 보장해달라. 이게 국가를 못 믿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진짜 나중에 기금이 고갈돼가지고 정말 국가도 어려워지고 이러면 국민연금도 그러니까 지급 못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고갈, 통장에 돈이 없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다면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좋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공포가 그냥 단순히 공포로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지금부터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을 마련한 이 개혁안에서 좀 뭔가 합리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봉책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실수급자인데 이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5세부터 나오는데 요즘에 61세 정년한 다음에 4년 후에 받게 되는 건데 그동안 노냐.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자를 얻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은 이건데 감액돼서 나오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국민연금 제도 중에서 감액 제도가 있어요.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다 못 받고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사실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결과적으로 노는 사람은 다 받고 일하는 사람은 감액되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는 빨리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제도죠. 근데 이 소득이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근로, 사업, 임대소득이에요. 아, 근로, 사업, 임대소득. 예. 물론 이제 뭐 임대소득이야 그냥 부동산을 담보로 이제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감액된다? 이건 사실 조금 맞지 않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근로, 사업, 임대소득 외에 무슨 소득이 또 있습니까? 금융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그거는 괜찮아. 네,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감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이 있는데 10억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월세 받으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감액됩니다. 하지만 10억을 주식이나 금융자산에 넣어가지고 이자나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런 특징이 있죠. 야, 그럼 한 10억, 20억 있어야 되는 거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소득에 따라 다르고요. 뭐 1억, 2억만 가지고도 소득을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다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해 보이고 그렇군요. 대신에 국민연금은 5년간만 감액이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5년 이후에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면 평생 감액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제도적으로 부분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수정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피해가는 방법은 금융소득이다. 네, 그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자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부 금융자산으로 옮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이 중심이 돼서 사회의 노후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사회제도,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만 잘 내고 열심히 일을 하면 노후가 보장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방송에서 연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개인적으로 연금 설계를 할 필요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공적 연금이 발달이 좀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적 연금, 국민연금만으로는 내 노후가 부족하고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후를 내가 준비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국가가 100%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연금 박사를 하면서 얘기해 드린 이유가 그냥 개인연금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공적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개인 연금으로 어쩔 수 없이 채워야 한다. 그러면 내가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연금저축 IRP, 그다음에 최저보증연금 이런 사적인 개인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여러분 노후를 조금 더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요 다음 얘기는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네. 사적인 연금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